내가 보증금을 받는 것과 집주인한테 전셋집을 돌려주는 거를 서로 동시행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동시행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서로 이자 같은 게 안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대출이자까지 받고 싶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동시행 관계를 깨야 돼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집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아서 이것저것 찾다 보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이사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내 대항력이랑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인데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법률 정보라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아예 모르는 것보다도 더 나한테 마이너스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관련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제대로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불이익 받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첫 번째는 등기명령은 전세기간 만료 전에는 절대로 신청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등기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하는 거긴 하지만 만기 전이라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실제로 만기 전에 신청서를 들고 법원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내면 법원 담당자가 전세 만기를 확인하고 아직 안 됐으면 접수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만기 전에는 절대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명령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하면 만기 전에도 얼마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법원에서 안 받아주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럼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만기 전에 접수를 해야 하는 게 왜 필요하느냐? 전세 대출받은 분들은 집주인하고 협의로 전세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면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하려면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증이라도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출 연장 심사는 보통 대출 만기 전에 서류를 받아서 하는데 전세 만기가 지나고 나서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이 기간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세 만기 한 3, 4일 전쯤에 신청서를 내고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면은 촉박하지 않게 대출 연장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기 며칠 전에 미리 등기명령 신청했다고 해서 등기명령 결정이 기각되거나 하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등기명령은 전세 기간 만료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인 거죠.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 비워주기 전에는 못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완전히 틀린 정보예요. 등기명령을 하려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집을 안 비워줘도 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으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걸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이후에 이사 안 나가고 계신 분들도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등기명령 신청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는 등기명령을 하고 나면 집주인한테서 대출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틀린 정보입니다. 내가 보증금을 받는 것과 집주인한테 전셋집을 돌려주는 거를 서로 동시행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동시행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서로 이자 같은 게 안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대출이자까지 받고 싶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동시행 관계를 깨야 돼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집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자는 정확히 말해서 대출이자는 아니고 법정 지연이자 5%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송으로 보증금을 달라고 하게 되면 소송 지연이자 12%가 붙는 거예요. 대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대출이자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주인한테 지연이자까지 받고 싶으면 등기명령만 하는 걸로는 되진 않고 집까지 집주인한테 인도해 줘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명령만 하면 대출이자도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완전 틀린 거죠. 네 번째는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주인한테 서류가 송달되어야 사건이 진행된다는 건데요. 이전에는 이 말이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정보예요. 2023년 7월 19일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한테 서류 송달 없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집주인 중에는 연락 두절돼가지고 우편에 송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등기명령 절차가 늦어지거나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은 법원에서 등기명령 신청 내용을 보고 문제없다 싶으면 집주인한테 내용 안 보내고 그냥 바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연락이 되든 안 되든 소재불명이든 상관없이 등기명령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고 나면 임차인 동의 없이 이걸 집주인이 마음대로 못 푼다는 건데요. 이것도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정보예요. 등기명령 자체에 문제가 없고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이걸 못 푸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임대차가 해지된 것 자체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집주인이 등기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집주인이 중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면은 직접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의가 받아들여지거나 취소가 되면 오히려 임차인이 그에 대한 비용을 물어야 될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그냥 임차인이 풀어주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명령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집주인이 절대로 못 푼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거죠.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 관련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등기 명령만 하면 이자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집 인도 안 하고 있다가 이자 하나도 못 받게 되거나 또는 만기 이후에만 신청되는 줄 알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전세 대출 연장을 놓치는 그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